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장사해수욕장과 무더위 쉼터, 옥계 계곡 등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북도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내수면 안전지킴이 420명, 해수욕장 안전요원 233명을 배치했습니다. 동해안 비관리 연안해역에는 특별순찰대 7개 팀을 배치해 순찰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고 드론과 소방 경보를 활용해 야외 작업자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경북 지역 수상 안전사고는 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건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도 180명에서 10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나섭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상담, 체납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부도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안동시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실무 대응에 나섭니다. 안동시는 4일 의대 설립 관계부서로 구성된 국립의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행정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부서별 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정부 정책 동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대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국립의대 설립이 경북 북부권 의료 환경 개선과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강원 남부, 충청 남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 유치가 되는 것. 이것은 지역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경상북도 북부권 안동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유치가 되어야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부서에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팀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소통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지역 내 13개 양봉농가에게 국가보급종 꿀벌 젤리킹 여왕벌 130마리를 보급했습니다. 우수 품종을 지역 농가에 확산해 본군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로열 젤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연구소는 앞서 경북 9개 시군 농가에 젤리킹 130마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가보급종으로 일반 꿀벌보다 로열 젤리 기능성 지표 성분인 10HD의 함량이 높아 고품질 로열 젤리 생산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일직면 용강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방산공장 조성 추진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방산공장은 연습용 수류탄과 군 훈련용 탄약 등을 조립 충진하는 생산시설이라 알려져 있으며 일직면 용강리 주민들은 주민 생명과 안전,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자매 도시인 일본 사가에시와 미래 세대와 시민 중심의 교류를 확대합니다. 안동시는 4일 사이토 마사키 사가에시 시장과 대표단을 맞아 교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두 도시는 청소년 온라인 교류와 상호 방문, 다문화 가족 자녀 교류, 대표 축제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동시와 사가일시는 지난 1974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행정과 문화,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동의료원의 이전 신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 지역을 포함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동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넘게 안동 원도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온 안동의료원입니다. 시설은 낡았고 공간은 협소합니다. 여기에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으로 의료 수요가 분산되면서 경영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자가 계속되자 경상북도는 의료원 이전 신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안동시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 의회는 최근 의료원 이전 신축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공공의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료원 주변 약국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도 위축돼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 고령자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존속해 왔던 이 원도심 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인계가 되기 때문에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안동시 의회는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인구 2만 명 규모의 신도시의 의료원을 신축하기보다 현재 부지의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개선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현재 기능 저하로 통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투입을 해서 고도화 의료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은 더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안동시 의회는 경상북도가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 해소가 시급한 안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원도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경로당 8,660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재해구호기금 8억 6,600만 원을 투입해 경로당 한 곳당 1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북도는 기존에도 7월과 8월 경로당 한 곳당 매달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폭염에 대응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2차례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조차 운영을 확대합니다. 강변로와 원화로, 산업로, 태종로, 동대로 등 도심 주요 노선 59km 구간에서 하루 3차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정형 그늘막과 지능형 그늘막, 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 시설 187곳을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208곳을 개방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밤 10시까지 무더위 쉼터로 추가 개방해 시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폭염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기상재해 대응 현장 기술 지원단 8개 반을 운영합니다.
지원단은 농가를 찾아 작물별 재배 관리와 병해충 방제 요령을 안내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도 홍보합니다. 청송군은 연일 고온이 이어지는 만큼 과실 대임과 낙화, 착과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침이나 해질 무렵 물을 주고 응애류와 나방류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영우 신임 의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문제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도의 핵심 과제로 농가 부담 완화와 체류형 관광 전환, 청년 정착 기반 조성을 꼽았습니다. 행정에 대한 세심한 견제와 대안 제시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손 의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늘 청도군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청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일하라는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어르신 복지와 지역 경제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더욱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10대 청도군 의회는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있는 들판에서, 상인이 있는 시장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마을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청도는 농업이 지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 현장은 농자재값 상승,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농업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 청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방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도는 반시를 비롯해 와인터널, 레이바이크 등 좋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찾아오는 관광을 넘어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지역 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이러한 방향에서 관광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역시 청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까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사업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도군 의회는 언제나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복지 확대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청도를 지켜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 현장을 지키는 의정,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으로 더 나은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030년까지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학생의 재능과 진로를 연결하는 뜻대로 꿈대로와 사람 중심 AI 교육, 소규모 학교 간 공동 수업을 확대하는 초연결 경북학교가 담겼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경북직업교육 과정과 시스템을 해외로 확산하는 경북교육 수출도 추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존 정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반가량 감축하고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5대 중점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문경시가 민선국이 시정 슬로건으로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을 선정했습니다. 문경시는 슬로건 선포식과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부서별 의견과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공약을 확정하고 경제와 농업, 관광, 복지 등 시정 전반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시를 대표할 관광 캐릭터 출사동이와 출사둥이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임명식을 열고 두 캐릭터를 공식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교지를 수여했습니다. 출사동이는 과거 급제의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단장한 캐릭터로 어사화에는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를 담았습니다. 동생 캐릭터인 출사둥이는 현대적인 복장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문경시는 두 캐릭터를 활용해 관광 홍보와 축제,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경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문경 잉카마야 박물관에서 인도미술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뮤지엄 이음 사업의 하나로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다다 다양한 생각과 상징, 표현을 주제로 인도의 회화와 조각, 민속미술, 공예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인도인의 삶과 종교, 철학, 예술 세계를 소개합니다. 또 문경세제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세계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8일까지 예천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올림픽 재패기념 제43회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가 예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대학과 실업팀 선수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예천군은 대회 기간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영양국민회관에서 하계 유도 전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33개 팀의 선수와 지도자 등 578명이 참가해 두 차례에 걸쳐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선수들은 여러 팀과 실전 중심의 훈련을 하며 기량을 높이고 각종 대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양국민회관은 공설운동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가까워 훈련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